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곽종근 회유는 누가 했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 윤석열 그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국회에서 인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요 증언을 한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 배모 변호사가 뭐 육사 동기인데 윤석열 측과 뭐 어떤 뭐 연관관계가 아마 있을 걸로 봐지는데요. 네. 실질적인 그 아마 위중한 지금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해라. 또 위증을 하라. 라는 저 교사죠. 네. 또 해유. 네. 해유고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법 위반을 했다. 아마 고발하면 좀 상당히 위중한 벌을 받지 않겠나 봐지는데 사실은 이 곽종근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고 네네. 검찰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고 네. 국회 국조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전후해서 특히 전에 두 번이나 전화 와서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네. 그런데 이제 용어는 인원으로 정리가 됐죠. 인원이냐, 네, 의원이냐, 그죠. 요원이냐, 네. 인원이냐 하다가 그쵸. 인원으로 했고, 네네. 그 이제 대통령하고 대질을 했잖아요. 그렇죠. 헌재에서 구차 네. 기일 때. 대통령이 부인했었죠. 인원이란 말을 나는 평생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해놓고 네. 그 몇 분 말 한 후에. 몇 분이 아니고 1분 후에 나는 뭐 인원이 어떻고 구슬구슬 인원을 세 번도 연달아 해가지고 거짓말로 단언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곽 사령관이 일관된 진술 안에 있는 본관 안에 있는 인원 그때는 그 특전사 부대원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네, 군인들이 네, 네. 없는 상태에서 인원을 끌어내라 한 것은 당시 안에 있었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모였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비아폰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네, 네. 그 스피커폰으로 그 밑에 있는 바로 이상현 네네. 단장과 네. 그 주변에 있었던 부하들이 다 육성으로 맞아요. 스피커폰을 흘러나오는 거를 들었잖아요, 대통령의 같이. 육성을 다 들었다. 네. 라고 이상현 또 그 단장은 현재 와서도 맞아요. 증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무슨 뭐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안 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개면뿐만 아니고 거짓말을 네. 반복듯이 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곽종건 전 사령관이 주요 증언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회유를 받았다는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측에서 회유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회유냐 또는 뭐 진실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인 건데요. 만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김병주 의원도 만날 수 있는데 만나가지고 야 거짓말해 이렇게 시키는 것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죠. 결국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배 변호사가 했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에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전부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보는 게 어떠냐라는 아예 식으로 알려주네요. 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이 곽종근 사령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네. 이건 뭡니까? 가짜를 이야기하라, 진실을 그러니까요. 왜곡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행위에 소지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쪽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공익 제보자가 되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느냐 말았느냐라는 것이 그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 보도에서 더 놀라웠던 건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부인 이제 이 전화를 받은 회유 전화를 네. 받은 아내가 네. 끝까지 이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네.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장한 아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한 아내상. 우리 시민들이 그 꿋꿋하고 네. 아주 뭡니까 기계 있는 네. 그 각종군 사령관의 아내에게 뭐 거의 호통치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협박하듯이. 우리 사령관은 우리 남편은 부하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해유를 거부한 거죠. 거부했죠. 그런데 이제 각종군 사령관과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상당히 그 마음이 찡했던 것이 네. 곽 사령관이 앞으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육필로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남겼죠. 특히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던 그 일과 과정들을 육필로 썼다. 네. 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네. 이 워드도 고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김용현이 계엄 해제가 되고 실패한 이후에 곽종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비아폰은 녹음되지 않는다. 네. 비아폰은 녹음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해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박안수, 이인수 이 사령관들이 여인영 다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국회 와서 당신들 계엄 언제 알았나? 아 TV 보고 알았다. 거짓말했죠. 몰랐다 저거 그랬죠. 말을 맞춘 거예요. 네. 각종군도 비아폰은 녹음되지 않는다. 그 말은 똑같이 거짓말해라. 처음에 각종군도 처음에 TV 보고 알았다고 했다가 말을 맞아요. 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부하들이 정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용현이는 작년 3월 달에도 대통령하고 뭐 술자리에서 비상대권을 대통령 운운했다는 거고 네, 네. 6월 달부터는 여인영이 김용현이 네. 다 불러서 네, 네. 계엄에 대해서 모의했다는 모의를 했죠. 부분들이 예. 다 나오잖아요. 네. 검찰의 네. 그 진술이나 증거가. 그렇듯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 왜 풀어줍니까?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요. 그 곽종군 사령관은 좀 정상 창작에 의해서 양형이 적용될 거라고 보는 게요. 네, 네. 출발부터 보면 좀 포획된 측면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3스타 진급을 4차에 합니다. 맞아요. 예. 보통 이제 그 장성들이 1차, 2차 아니면 거의 진급 안 되거든요. 그쵸. 1차 진급, 2차 진급인데 3차에 오는데 4차에 그 진급을 하면서 이제 그 특전 사령관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찌감치 특전사가 필요하니까 이 곽종근 사령관을 딱 찍어가지고 진급에서 소외된 사람을 찍어가지고 진급을 일부러. 시켜주면서 우리 여기에 내란 세계로 끌어들여야지라고 하나 기획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의심도 사실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내란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준 것까지는 이제 미화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아무튼 지금 중요한 증언들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참작해야죠. 그렇죠 보이고 있고요. 또 그 아내분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거 잘못했다. 이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 벌을 한다. 받아야 돼. 그러나 그렇죠. 회유당할 사람은 아니다. 책임진다고 했다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홍장원 뭐 이분은 뭐 기소는 안 당했지만 그러나 저 이상현이라든지 일관된 진술 또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이런 거를 사실대로 진술한 사람은 네. 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네, 네. 김현태 이런 사람들 그렇죠. 여인영이가 노상원하고 얼마나 그 했어. 맞아요. 계엄 모의를 하고 나쁜 모의를 했습니까? 선관위 직원들 구금 납치, 정치인 체포 지시 다 이렇게 하고 노상원과 긴밀한 관계, 네. 오비들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네, 네. 이런 그 여인영 같은 사람은 진술 바꾸잖아요. 김현태는 자기가 울면서 자기 스스로가 국방부 앞에서 다 그러니까요. 봤잖아요. 네. 12월 9일입니까 이때. 그때만 해도 와 멋있다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 이건 안 될 줄 아니, 알았던 것 얼마나 같아요. 불쌍해. 뭐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 게 아닌데 그래 국회 와서 똑같이 진술해놓고 검찰에서도 똑같이 진술해놓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해유를 당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 지금- 바꾸기 이렇게 말 바꾸고 위정하는 사람은 헌재 와서도 위정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15년 때릴 거를 무기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곽종근을 회유하려고 했던 이 변호사의 이 건이라든지 김현태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회유를 하려고 한다는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나왔기 때문에 더 할 겁니다.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고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전화 돌리고 아니겠습니까? 아. 첫 번째는 헌재 재판에 어떻게 하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는 루트를 통해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형사 재판에 증거가 될 만한 사람들,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또 전화를 해가지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죠, 의원님? 그러니까, 다시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거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네. 왜 유일하게 50년 60년 동안 날 단위로 그 구속 70년입니다. 기간 70년입니다. 네. 그런데 왜 유일하게
갑자기 뒤집고 그런 윤석열만 행보는 풀어주고. 심우정 총장도 여러 가지 의혹을 네. 받잖아요. 네. 혹시 이분이 경호처의 서버가 네. 확인이 되면은 뭔가 비하폰 네. 그 당일날 계엄 당일날 그 검찰에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하려 했다. 네, 비하폰을 네. 가지고. 네. 그런데 그 검사 2명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여인영 또 방첩 그 간부들하고 통화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 지시를 받고 했겠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수상하죠. 그렇듯이 지금 이 윤통이 나와가지고 온갖 곳에 지금 증거인멸 네. 등등의 지시 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 4시에 속보 뜬 것 중에 그 서부지검이 김성훈 경호처장하고 이광호 경호본부장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청구한 지 3번째, 2번째 만에 이제 청구를 한 건데 구속되는 거겠죠? 네, 뭐 이제 체포영장이죠. 네, 네. 뭐 체포되는 걸로 보이는데. 체포 구속영장. 예, 네. 구속영장입니까? 네, 네, 예, 네, 구속영장입니까?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네.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한 윤석열이 그대로 대통령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김성훈, 이광호 이런 사람들은 업무방해잖아요. 네. 업무방해 또는 직권남용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윤석열은 무기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네. 윤석열이 남아있는 이거 황당무계한 제 주장인데요. 만약에 윤석열이 이 비하폰 서버라든가 정보가 있는데 거기 가서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무기 아니면 사형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김성훈하고 이광우가 대통령실에 있는 것보다 윤석열이 있는 것이 저는 더 위험하다. 증거인멸에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황당무계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황당무계하지 해봤습니다. 않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구속할 때 증거인멸의 위험 때문에 한다라고 딱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렇게 결론을 맺고 구속시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주에 복귀했어. 지금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고 네. 특히 그 경호처의 서버는 자 1000개가 넘는 것이 경호처 외에 여러 기관 또는 오비들한테 네. 현직에 있는 네, 군인들 외에도 오비들한테도 갔을 수 있다. 지급됐을 네. 수도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1000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비하폰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란의 동조 압력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중에서 공공기관에 한 몇백 개가 갔다. 네.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받았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검찰에도 자 있을 것 검찰에도 같고. 갔을 수 있고 네. 그러면 그 비하폰에 녹음은 안 된다 하니까 그러나 통화 통신 내용. 기록은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거를 확보하면 계엄에 일단 그 동조했던 네트워크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검찰이 정말로 이 내란의 수사에 대해서 성의가 있고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경호처 서버를 갖다가 당연히 확보해야지. 압수해야죠. 그쵸. 압수수색 해야죠. 예, 예. 그 지금 맡고 있는 게 김성훈 김성훈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김성훈을 왜 이유 없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지시했다가 밑에 간부가 우리는 못한다. 우리 책임 못 지겠다. 서버 다 기록 없애라고 했다가 다 이제 거부당했잖아요. 네네. 그걸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는 거는 검찰하고 이 서버하고 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의혹을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나오고 있죠. 비화폰 안에 약간 검찰이 내란에 동조한 뭔가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윤석열 정권이 이제 검찰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을 일으키는데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일부 뭐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럼 검찰을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자기 검찰총장 고향인데 네네네. 고향이 가장 믿을 만한 곳인데 예, 예. 거기다가 비하폰 풀고 이 비하폰을 풀고 관리를 김성훈한테 시키거나 아니면 또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한테 시켜가지고 네.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왜 비하폰 서버를 수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김성훈과 이광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절대 네. 아마 기각 구속될 못할 것이다. 거예요. 네네네네. 구속될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이어서 그 지난 1월에 이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넘겨진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가서 직접 이제 법원 후문을 개방한 적이 없다. 뒤늦게 진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다 국민들이
TV 뉴스나 또 CCTV 다 봤지 않습니까? 네. 난입, 침탈하는 과정 다 봤고 그날 영장 발부했던 그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네. 그거 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다 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깨고 유리창을 깨고 유리창 깨고 다 들어가서 6층입니까? 네. 그 판사실이 판사실, 네, 있다고 맞아요. 판단되는 자기들이 했던 네. 그 층에 올라가서 그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죠. 네. 만약에 그 판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거의 살인 예비 아마 그런 폭동이 어디 있습니까? 법원에서 대한민국 우리 사법사상 네. 이런 폭동의 사례가 없죠. 다 받고 또 막 책상 두드려 부수고 그 했던 거 다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완전히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뭐 심장병이 있네, 당뇨가 있네, 뭐 고혈압이 있네 식으로 100명까지 이야기하면서 빨리 좀 풀어달라, 네. 형을 좀 낮춰달라 하는데 아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지금 사진으로도 그렇게 나가고 가만히 있어. 있는데 서부지방법원이 거의 진짜 초토화가 됐습니다. 창문은 다 깨지고요. 일부에서는 편의점에서 뭐 이제 기름을 사서 불을 붙이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경찰이 140명을 수사해서 96명을 지금 구속한 상태거든요. 92명을. 법원에 들어갔지만 직접 문은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도둑대가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문을 엽니다. 네. 나머지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열린 문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 도둑대가 도둑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도둑입니다. 그 사람들도 도둑인 거죠. 이게 네. 황당무계한 이야기인 거요. 사실 역사상 최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상 최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 남들이 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사들이 쫄까봐. 아. 전 지기현 판사 이 서부지법 난동 때문에 좀 혹시- 쫄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황당무계한 그래서 그 네, 영장 시간으로 그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분 진짜 역사의 죄인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뭐 자기 소신이니까 날짜를 시간으로 바꿨다 칩시다. 그리고 뭐 공수처 문제,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구속된 이유는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 인멸, 그렇죠. 범죄의 심각성이거든요. 이건 네.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사로서 본인이 직권으로라도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게 담당 판사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 서부지법 난동이나 이런 걸로 쫄아가지고 회피하려고 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판사가 1심 판결하면서 상급 부분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구조를 넣었습니다. 네. 그럼 검찰이 당연히 그렇죠. 즉시항고를 할 줄 해서 알고 그렇죠. 판단을 받아봐야죠. 자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상급 부분의 판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당당하게 1심 하겠다라는 그 의도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제 즉시항고 안 했다는 건 의도가 있다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이 헌재가 인용되고 대통령 파면하고 나면 서천호처럼 처부수사 헌재를 그런 그 내란 선동에 따라서 또 헌재로 네. 가서 또 이런 그 서부지법의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절대 이 사법부에 대한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침탈은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가 네. 근본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벌 중에 엄벌. 엄벌을 쳐야 한다.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네. 두 분 모두 아니 왜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짓을 무시무시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네, 의사의 지시도 안 따랐네요, 그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윤석열의 파면과 탄핵 그날까지 계속해서 끝장뉴스 프라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 반에 다시 만나 뵙고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